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오늘 귀농귀촌, 그렇지만은 귀농귀촌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인생 이막 귀농귀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농촌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핵심적인 8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귀농귀촌을 생각하신다든지 농촌 생활에 가서 농촌에 농사를 짓고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영상 8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인생 이막 귀농귀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성공적인 시골 정착을 위한 8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귀농귀촌 청년 청업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H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포스터가 아주 젊은이가 청년 이런 귀농귀촌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한 손에 왼손에 팔을 들고 오른손에 바구니에 당근이라든지 파라든지 여러가지 과일을 들고 있는 활짝 웃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공적인 시골 정착을 위한 8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 그게 뭐냐? 귀농귀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결심입니다. 농촌으로 이주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귀농을 준비한다면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 도시 회피의식, 목가적인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위험하죠. 스스로 농촌에서의 삶을 상상해보고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 때 옮겨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결심이 중요하다는 내용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농귀촌에 사는 남자들이 이주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내 설득입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이라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귀촌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정신적인 동료이고 노동력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 부부간의 서로의 협력, 그래서 가족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은퇴 후 귀촌하는 사람들은 터를 잡을 때도 자식들을 잘 올 수 있는 곳, 집을 짓더라도 자식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집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만큼 자주 찾아와 주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큰 방도 비게 되어서 이를 명심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각 시도에서 또 우리 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에 관한 농어촌 연구소라든지 귀농귀촌에 관련된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귀농귀촌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귀농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귀농귀촌을 계획을 세우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농업시설을 마련하고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자금이 모자라면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을 마저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토지 인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변수도 많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토지 인허가 및 그런 공사를 자주 시행을 해봤지만은 꼭 전원주택이라든지 전원생활, 농촌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근생시설을 짓는 그러한 토지 인허가 작업도 많이 시행을 해봤는데 역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생각대로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 변수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할 일을 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귀농귀촌한 후에 할 일을 정하는 것은 진행 단계 전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귀촌일 경우는 꼭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목의 종류에 따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목을 선택할 때는 지역별 특산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 도의 농업기술원이나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장목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이런 장목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술 습득입니다. 장목을 선택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재배, 가공, 홍보, 마케팅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영농기술은 다양한 귀농영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가 있고 선진 농가를 견학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에 정착한 귀촌인에게 현재 재배 장목 등의 심층 연수 또는 이주 초기 관심 있는 분야의 장목 재배 기술 등을 지원을 합니다.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성공적인 귀농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영농 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 정착 과정, 상담, 멘토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착지의 결정입니다. 정착지는 자신이 선호한 지역이나 정해진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지만 정해진 지역이 없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한 후 정착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하늘과 또 이 노란 들판이 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시골의 풍경 모습, 자, 이런 전원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자, 일곱 번째, 농지 및 주택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지는 형태에 따라 규모나 토질, 물 사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용으로 구입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림지역,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만큼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이 절대농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귀농귀촌에서 농림지역의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을 선택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에서는 농업진흥지역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관리지역에서 개입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로 운영 및 생활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주를 했다고 한다면 드디어 전원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때 여유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면 수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당장 농사를 지어도 적게는 6개월에서부터 몇 년을 투자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농귀촌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기술, 여유자금, 반드시 시간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도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그런 포스터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다면 가장 어려운 귀농귀촌 생활 해결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과의 불협화음을 해소를 하고 생산품의 판로 걱정, 자, 병원 여가 생활을 위해서 도시형 귀촌 생활, 자식 및 친지들이 방문을 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가까운,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주택 또한 건강에 좋은 황토주택,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적인 그러한
그 시골 정착을 위한 8가지 단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도시 생활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골 귀농 귀촌을 하고 싶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성공적인 시골 정착을 위한 8가지는 무엇이냐?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총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8가지 내용을 잘 습득을 하셔서 성공적인 그러한 귀농 귀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